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철학이 필요해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하다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원래 본연의 의미에서 철학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우리의 현실과 유리된 그런 학문은 아니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대두된 이유는 우리 삶의 다양한 고민,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책의 머릿말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기원전 1750년 고대 바빌로니아 점토판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과거에 인류가 어떠한 복잡한 신과 우주에 대한 사유를 했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그 점토판을 해독을 했는데, 그 점토판의 내용이 뭐냐면 가게에서 형편없는 구리 괴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장, 이 자식이 날 어떻게 보는 거야? 딴 손님들한테도 이런 식인가?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원전 1200년에 이집트에서 이제 파피루스에 문자가 남겨져 있는데, 케넬이라는 사람의 행적에 대한 또 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시대에는 또 어떠한 사유를 했을까, 이런 궁금함으로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결국 그 내용이 케넬이 이 왕릉을 건설하는 그 현장에서 관리직을 맡았나 봐요. 근데 하급자들이 생일이라 이틀 휴가, 전갈에 물려서 하루 휴가, 숙취 때문에 하루 휴가, 아주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하급자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윗사람, 상급자한테 잔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거죠. 그 괴로움에 또 정신 승리로 이겨내 보려고, 그래, 윗사람 말은 나중에 다 쓸모가 있는 법이야,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그 전에 살았던 인류나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인류나 삶에 대한 고민은 매한가지다, 비슷하다, 고민의 보편성,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학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러한 고민들, 이 고민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거를 이제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제 출연을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철학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동떨어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생각의 도구, 그런 것들로 유용하게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고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미래가 늘 불안해요. 우리 아주 보편적인 그런 고민이 되겠죠. 이 고민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그 개념은 이제 에네르게이아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벌써 이런 거 들어오면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풀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 미래는 잊어라. 미래는 잊고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해야 할 일,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스란히 미래의 성과로 구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해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 가져봐야 더 나은 미래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 나은 미래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 이 내용은 그 카네기 성공론에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존스 홉킨스 대학을 설립한 그 인물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오늘을 살아라, 그 글을 보고 그거를 실천을 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성공을 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록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일의 일은 내일 생각하라. 그래서 카네기 성공론에서도 아주 인상 깊게 읽었는데, 바로 그 원전이 아리스토텔레스구나, 그거를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고민이 되겠죠. 근데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이제 막스 베버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자, 돈과 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금욕적 삶과 소명의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부자가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에 관한 책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채널에서도 많이 다뤄봤는데, 공통적인 얘기는 일단 첫 번째 스텝은 뭡니까? 저축을 하라는 거죠. 아껴서 모으라는 거예요. 시드머니.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한 돈이 있어야지 그걸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소명. 개인의 어떤
서사가 있겠죠. 나름대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 이 삶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 이런 서사를 바탕으로 소명이라 생각되는 일을 정하고 그것에 이제 전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막스 베버는 그 부에 대해서 연구를 한 학자잖아요. 당시 막스 베버가 연구를 해보니 카톨릭보다 신교도에 있어서 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교도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당시에 이제 칼뱅의 예정설, 그걸 바탕으로 인해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됐지만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금욕적 삶이고, 그리고 자기의 소명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하는 것. 그러다 보니 또 자본금이 모여지는 거고, 자본금을 또 어떻게 됩니까? 금욕적 삶이니까 또 재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소명에 전력을 다하면서 거기서 또 수입이 들어오면서 또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금욕하니까 자본금을 또 재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삶의 애티튜드로 금욕과 그리고 소명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즐거운 일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행복한 삶, 일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한 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실행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목표가 있겠죠. 자기의 일에 관한 목표도 있을 것이고, 인생에 관한 목표도 있을 것이고, 좀 전에 부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저축에 관한 목표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실행할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미루기의 기술에서 비슷하게 살펴본 내용이긴 한데, 데카르트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씨름 중인 난제를 가장 잘 풀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만큼 작게 분할하라. 그러니까 결과로 짧게 얘기하면 작게 분할을 하라는 거죠. 너무 크게 덩어리로 있으면 엄두가 안 나잖아요. 저걸 도대체 언제 한단 말이냐. 작게 분할을 하면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죠?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의 성취는 또 그 다음번의 성취를 돕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의 또 작게 분할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시간을 또 작게 분할하는 것이 있겠죠. 아이고 저걸 언제 다 해. 하지만 자투리 시간들, 우리 하루에서 굉장히 많은 자투리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자투리 시간을 가지면 1년이면 365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하루 근무 8시간이니까 나눠보면 토요일을 뺀다 하더라도 거의 한 달 온전히 근무하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시간의 분할 효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대한 목표를 성취감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작게 나누고 또 시간을 작게 나누어서 실행을 하라. 그게 바로 데카르트의 조언이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현실적 대안이 없어요. 이 고민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죠. 회사를 너무너무 다니기 싫은 거예요. 스트레스도 너무너무 받는 것이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런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없죠. 그래도 그 월급이 있어야 내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를 하는데 그걸 포기하고 당장 그만둔다.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질 둘레지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질 둘레지는 미셸 푸코, 자크 라칸과 더불어 현대 프랑스 철학가로 굉장히 유명하죠. 질 둘레지는 자본주의에서 탈피하라, 이런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탈피하는가? 직장을 그만둬라, 이런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탈주선을 그어라, 탈주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고 싶지 않다고 그냥 그만둘 수 없잖아요. 하지만 질 둘레즈는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탈주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환경에서도 쭉 관찰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런 틈새들이 아주 가득한 그런 탈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자투리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시간에 나의 본연의 것들, 그런 것들에 몰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중간.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아주 중요한 도구가 필요한데, 신속한 기분 전환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상사한테 욕먹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탈주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스트레스를 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탈주가 가능하다는 거야. 퇴근 이후의 시간도 사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요즘엔 근무 시간이 짧아졌으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탈주를 시도하며 행동하면서 내 본연의 것들, 내가 순수하게 하고 싶은 것들이 대안이 됐을 때, 그런 것에 투자를 많이 해서 대안이 됐을 때, 언제가 대안이 될까요? 내 본업의 직장 월급 정도의 수준으로 벌이가 될 때, 그때가 대안이 되겠죠. 그때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움직임, 실질적인 퇴사는 그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조언은 사실 꼰대들한테 받을 수 있는 조언인데, 지를 들레즈라는, 그러니까 한때 이 지를 들레즈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세련돼 보일 정도의, 그 정도의 그 현대 철학자란 말이에요. 그 철학자한테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탈주가 가능하다. 이런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 욕구. 특히나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인정투쟁의 장소가 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자크 락강이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크 락강, 좀 전에 질 들레즈, 미셸 푸코와 더불어 현대 프랑스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는 타인, 타자, 나 이외에 타자가 있는데 그 타자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타자, 소타자라고 해서 일반 개인들이죠. 개인들. 그러니까 뭐 좋아요 누르는 개인들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무의식의 영역에는 큰 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인정은 이러한 소타자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대타자에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대타자는 뭐냐면 추상적이고 이제 거대한 개념이 되는데, 일종의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자, 자신이 믿는 종교의 유일신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양심 또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존재를 의식하게 되는 어떤 거대한 권위,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유학에 보면 신독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홀로 방 안에 있어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이런 것들이 대타자에게 일종의 인정받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업에 몰입하는 것, 그런 것들이 소타자, 좋아요 몇 개 더 받고 상사에게 인정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근원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인정,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타자를 의식한 과업에 몰입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떤 도달해야 될 바람직한 이상적인 그런 상태가 된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런 소셜미디어, 그 다음에 작은 주변의 어떤 인정, 이런 것들에 부르르 떨지 말고 대타자라는 개념을 설정을 해서 그것과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 다음 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